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역전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역전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세금이 막 올라갔을 때 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의 안 쓰겠구나 싶죠. 그런데 최근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이제 법을 잘 활용하는 건지 좀 악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보시고 좀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이래요. 계약갱신 반년 만에 날벼락 보증금 4억을 돌려달랍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자, 2년 살기도 전에 보증금을 달라 계약 해지권된 갱신 청구권, 요런 건데요.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 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중도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소가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계약갱신을 청구해서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해서다. 정 씨는 3개월 내로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경고까지 들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 초에 2년 그 전세 계약한 게 만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세입자가 그 계약갱신 청구를 쓴 거예요. 요거 아시죠?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부하지 못합니다. 2+2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4년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서 2년을 더 연장된 건데, 임대인은 중간에 나가라고 못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내가 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한 법이죠. 어쨌든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뒤까지 임차 보증금을 내줘야 될 의무가 임대인한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 세입자는 3개월 내로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는 거기에 전입신고와 내 몸이 이주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사를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잃어버려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사라져 버립니다. 대항력을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해놓게 되면 내가 못 받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무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집은요, 전세입자 구하기를 더더욱 힘듭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뭐 역전세다 뭐다 전세 사기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보게 되고 전세집이 안전한지 2번, 3번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게 되면은 이 집주인 전 기존 세입자한테 잘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줬나? 아니면 문제 있는 집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우려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똥줄이 타죠. 아니, 본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해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 내에 돈 안 주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하겠다고 하고, 그 돈도 한두 푼이 아니라 뭐 이런 것처럼 4억이 넘는 경우 케이스도 있는데, 이러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세입자들은 이런 것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갱신할 때 서로 2년 끝난 다음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년 연장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하고 싶겠죠. 자, 일반 재계약과 갱신권에 대한 차이입니다. 일반 재계약은 당연히 2년 계약기간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나갈 거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2년인데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거 오케이는 하는데, 대신에 복비는 임차인분이 내세요 라고 되는 겁니다. 계약 만료 전엔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에요. 이건 뭐 법으로 그런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임대인보로 내라 그러면은 그러면 2년 그냥 사세요 이래버리니까 사실상 임차인 부담이 되는 거고, 반면에 그 갱신권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하고 나서 3개월 내로 임대인이 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거하는 꼴이 아니라서 복비 등의 부담도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은 2년이 끝날 때까지 의무가 없는 일반 재계약과 달리 얘는 불과 3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갱신권 사용했을 때 임차인이 2회 이상 임차료 납부를 연체했다든가 이러한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되지만 뭐 사실 거의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많잖아요. 월세 같은 경우 아니고서야 뭐 임차료 납부 연체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갱신권 사용이 해지권 사용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갱신권 사용하는 비율이 32%, 30%뭐 이러다가 36%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갈 일이 없죠. 아주 높아지는 전세금을 막기 위한 5% 상한 제한을 두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역전세인데 지금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이러한 의아함이 이러한 해지권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무에서도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갱신권 사용 여부는 온전히 세입자 권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미사용을 강요할 수 없을 뿐더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찌감치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죠. 신축 입지 등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단은 전세계약 2년 연장을 해놔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그리고 주변에 더 싼 집이 나오면 해지권을 활용해 갈아타는 거죠. 자, 일단 2년 연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집보다 싼 집이 없어. 그럼 2년 사는 겁니다. 우리 집보다 싼 집이 나왔네? 바로 해지. 갈아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긴 합니다. 갱신계약을 맺었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죠. 이거는 좋으나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마련해 두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돈을 뭔가 활용하려고 전세 받는 거지. 그거를 고스란히 둔다 그럴 바에는 월세를 받죠. 수익률이 훨씬 더 큰데. 근데 전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걸로 뭐 대출을 상환하던 이걸로 재투자를 하던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쓴 건데 그 돈을 고스란히 마련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뭐 세입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원장이었습니다.